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어린이날 휴일인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 한때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해 낮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겠고요. 건조함은 해소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2파인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 6시부터 저녁 사이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으로 5에서 10mm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미만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계절을 앞서가던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전 지역이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6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기 전까지 울진과 영동으로는 건조함이 지속되다가요. 비가 내리면서 대기가 촉촉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6도, 영덕 18도, 포항이 17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에 곳곳에 빗방울이 날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하늘에 구름이 다소 끼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고요.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포항에서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완치됐다가 다시 양성이 나온 것인데 재확진자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 지역사회가 안도하면서도 조마조마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 52번 확진 환자 24살 A씨, 4월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4일 양성 판정을 받아 3주간 경기도 모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완치돼 25일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증상이 없었지만 일주일 만에 재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포항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가 국밥집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포항이 초긴장했지만 지금까지 전국의 재확진자 260여 명 중에 타인을 감염시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A씨와 함께 사는 어머니도 음성입니다. 전문가들은 양성은 나왔지만 전염력은 거의 없거나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성으로 나온 바이러스를 배양했더니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으로 봐서 죽은 바이러스의 조각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재확진되고 나서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전파된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재확진된 거는 아마 죽은 바이러스 때문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제 전파력도 아주 낮다. 통상 퇴원 후 2주째의 재검사를 하는데 포항시는 4월 초 해외 감염자가 나오자마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일주일 만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14일을 기다리다가 혹시 또 전파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일 안에 재검사를 해서 판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재확진자의 감염 가능성은 낮다지만 포항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을 앞두고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외 시설에 대해서는 준수상 이행을 완전히 권고하고 이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우리 관이 관리하는 실내 체육관이나 그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사실상 한 달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느슨해진 방역의식을 다시 죄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그동안 지속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됩니다. 일상생활로 복귀가 상당 부분 가능해지는데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사람들이 북적이면서 거리는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천에서 41명 집단 감염에 시작이 된 7번 확진 환자의 경우처럼 아직 감염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있지만 이틀 연속 확진 환자 제로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경북의 코로나19는 안정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국가감염병 전문병원으로 큰 역할을 했던
영주와 상주 적십자 병원은 오는 11일부터 일반 진료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제 외래, 응급, 건강검진 등 일반 진료 업무를 개시를 합니다. 그간 정말 애쓰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방역 기조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됩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모임과 행사가 허용됩니다. 아프면 집에서 머물기, 30초 이상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와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기침 예절 같은 5대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방역 위험을 감수하고 시행되는 조치인 만큼 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 시설에 대한 관리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 하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성과는 일상의 상당 부분 복귀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느슨함 없이 지켜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으로 인해 포스코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주 4일 근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돼 최근 노조 측에 한시적 주 4일 근무제 도입과 연차 휴가 의무 사용 등 비용 절감을 위해 검토 중인 여러 가지 방안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가면서 직원 대의기구와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지만 주 4일 근무제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정해진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경북도 내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됐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항 환호공원에서 열 예정이던 제27회 어린이날 큰 잔치를 취소했고 울진군과 울릉군도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경주시도 황성공원에서 해마다 열던 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했고 영덕군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하반기에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 즉 맥스터 추가 확충 여부를 두고 월성원전 지역 실행기구가 어제와 내일 이틀간 사전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월성원전 지역 실행기구는 어제 간포와 양북에 이어 내일 양남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각각 설명회를 연 뒤 앞으로 시민 참여단 150명을 선정해 워크숍과 종합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주민 의견은 앞으로 월성 2, 3, 4호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핵 폐기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월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의결한 뒤 주민 설명회라는 명분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폭거라며 공론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경상북도는 지급 업무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어제부터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던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합니다. 1년에 보름 동안만 수확할 수 있었던 산딸기를 1년 내내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영농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분산 출하가 가능해지면서 가격은 5배 올랐고 수확기 일손 부족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밭에서만 재배하던 산딸기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산딸기 스마트팜 재배 시스템이 적용된 포항 장기면의 한 농장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농장 안의 빛과 온도를 자동 조절하고 물과 영양제까지 자동으로 공급합니다. 특히 이 농장에선 화분 재배법 도입으로 생육 시기를 조절해 1년에 딱 보름만 생산되던 산딸기를 1년 내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출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격은 5배나 올랐습니다. 하우스 조기 출하하면 노지보다는 가격이 한 5배 정도, 한 6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똑같은 평수에서 노지출하보다는 상당히 높죠. 농가 소득이. 산딸기를 저온 창고로 손쉽게 옮길 수 있도록 가벼운 부직포로 화분을 만들고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았습니다. 산딸기가 쉽게 물러지지 않도록 하는 신기술도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고 스마트팜 적용으로 수확 시기가 분산되면서 수확기 일손 부족 걱정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산딸기는 일손이 많이 가고 가격은 낮아 농가에선 봄철 부업 작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농가의 주요 소득 작물로 대접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설 하우스를 해서 연중 출하가 가능함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그 산딸기가 부업이 아닌 전업농으로 육성 발전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내년까지 산딸기 스마트팜 1.5헥타르를 포항 장기면에서 시범 운영한 뒤 스마트팜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번 안동 산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병산서원 인근에서 시작됐지만 서원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병산서원을 찾아 천운이 따랐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에 대한 안전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800헥타르를 태운 안동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은 풍천면 임금리 산 109번지입니다. 산 너머 북동쪽에 자리한 병산서원과는 불과 1.4km 떨어진 지점이지만 다행히 불은 서원으론 번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10m가 넘는 강풍이 병산서원 정반대 방향인 남서쪽으로 불었고 서원 앞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산서원 앞마당에서도 새까맣게 그을린 산 등성이가 드러나 당시 아찔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병산서원을 찾아 화재 대처 상황을 보고받고 천운이 따랐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 청장은 5개 소화전과 화재 감지기 등 화재 안전 시설의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당시 대기하던 소방 진화 인력들을 격려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산불이 난 이후 소방차와 헬기를 동원해 병산서원과 주변 야산의 긴급 살수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산불 진화 인력 수십 명을 대기시켰습니다. 문화재청은 화재에 약한 목조문화재는 물론 지난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통해 화재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9개 서원 전체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뒷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방화선 구축, 또 5개 소화시설, 이런 CCTV 이런 걸 보충을 해서 안전경비원도 더 보충을 해서 완벽하게. 안동 산불 현장과 병산서원에는 지난주 이낙연 전 총리가 다녀왔고 안동시는 코로나19와 산불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을 위해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의 1학년 신입생과 다른 시도에서 도내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1학년생입니다. 경북도의회는 하복과 동복을 사는 데 드는 비용 3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내년에 10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내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되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울진군은 어린이집 20곳의 원생들의 등하원 상황을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원생이 등하원 시 가방에 달린 전자태그를 어린이집에 설치된 전자 단말기에 갖다 대면 실시간 문자 메시지로 보호자에게 전송됩니다. 또 보육료와 연장 보육료, 전담교사 인건비 등을 자동 관리할 수 있게 돼 어린이집 업무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릉군 노인회와 체육회, 여성단체협의회가 어제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대형 여객선 조속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출범하고 주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울릉군의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이 화물 겸용선 요구 논란으로 중단된 것은 울릉 군민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며
당초 계획대로 여객 전용선 건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경상북도와 울릉군, 대저건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이파인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 6시부터 저녁 사이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으로 5에서 10mm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미만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계절을 앞서가던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전 지역이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6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기 전까지 울진과 영덕으로는 건조함이 지속되다가요. 비가 내리면서 대기가 촉촉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6도, 영덕 18도, 포항이 17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에 곳곳에 빗방울이 날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하늘에 구름이 다소 끼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고요.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